자, 페이지요. 220페이지요. 강의 노트요. 강의 노트 페이지요. 220이요. 문제집이죠. 문제집이요. 문제집은요. 184. 184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담보책임이요. 담보책임을 설명하려면 거의 뭐 1시간 정도 걸리기는 걸려요. 걸리는데 우리가 이제 담보책임이라는 것이 문제가 예전에는 뭐 거의 매년 나왔었죠. 요즘도 뭐 매년 나오는 편에 속해요. 매년 나오는 편에 속하긴 하는데요. 요즘 가끔 한 번씩 안 나올 때도 있긴 있죠. 근데 뭐 아까 말했지만 매매에서 적어도 문제가 2문제 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쨌든요 일방 예약하고요, 계약금 계약하고 그 다음에 담보책임 나오면 3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매매에서 3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에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와. 전체가 다 매매예요. 담보책임까지 다 합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부터 보면 그 220페이지 있잖아요. 220페이지 밑에 보면 그 가운데 담보책임이라는 그림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그 강의 노트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책의 기본서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이걸 읽고 나서 기본서를 왜 읽어야 되냐면 질문이 문제가 우리가 문자로 나오잖아요. 문제는요. 그러니까 문자로 어떻게 구성되는 거 우리가 또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보면 이제 어디로 보냐면, 먼저 220페이지 보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 222페이지 이걸 보는 거예요. 222페이지 한번 봐봐. 여러분 222페이지 이 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책이 있죠. 우리 이제 기본서나 다른 책하고는 전혀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림이. 근데 정반대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일부러. 왜냐면 암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책도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보면 권리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왼쪽에 가 있고, 세로로. 그 다음에 여기 대응감이 이것이 가로로 돼 있어. 알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알겠죠? 이걸 내가 바꾸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표 보면 222페이지 그 표 있죠? 이 표 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담보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봐요. 우리 무슨 담보책임이냐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우리 이제 민법책에는 도급인의 수급인이 있죠? 수급인의 담보책임하고요. 그 다음 매도인의 담보책임 2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매도인의 담보책임만 시험에 나와요. 그럼 여기서 보면 담보책임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서 이렇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매도인이죠.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죠.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죠. 그래서 1억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하잖아요. 이걸 등가성이라고 하죠. 가격이 동등하다 이 말이죠. 등가성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갑이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1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등가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등가성 이렇게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요.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으면 여기 건물 있죠. 이 건물이 이렇게 갑이 이렇게 건물 있고요.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이렇게 돈이죠. 돈 1억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건물에 여기가 하자가 있어. 하자가. 건물의 하자. 그럼 건물의 하자면 이걸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이요. 이걸 매도인이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하자에 있는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악이죠. 알면서 1억 원에 샀다. 하자가 있는 거 알면서. 그럼 이 사람 싸게 샀어요? 비싸게 샀어요? 싸게 샀겠죠. 싸게 사야지. 뭐냐면 하자가 있는 거 알았으니까 나머지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되니까. 모르고 샀으면 비싸게 샀다, 싸게 샀다? 비싸게 샀겠죠. 왜? 수리를 해야 할 돈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매수인이 누구일 때? 선이. 모른다? 선이일 때. 이 매도인한테 쫓아가서 야, 매도인 너 책임을 져. 이걸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요,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손해배상 하면 무거운 돌을 얹어야 되겠죠? 그럼 손해배상 하면 어떻게 해요? 무거우니까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깎으면 되겠죠? 이만큼 돈을 깎아. 그럼 감액을 하죠? 돈 깎아줘, 그러면. 깎으면 되고 가벼우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동등하게 되겠죠? 깎아도 보고 눌러도 봐도 안 돼. 그럼 뭐 한다? 계약을 마음 된다? 해제하면 되죠. 그래서 계약이 해제권하고 대금 감액하고 손해배상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지는 담보책임이다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요. 담보책임은 누가 누구한테 추궁하는 것이다? 매수인이 매도인.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는 것을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담보책임이 뭐냐? 먼저 여러분요. 569조요. 569조는 타인의 권리죠? 타인의 권리요. 타인의 권리죠? 그러면 타인의 권리 매매죠? 569조는 타인의 권리 매매죠? 그래서 이렇게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는 569조라고 되어 있죠? 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569조 타인의 권리죠.
이런 경우는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하지만 뭐는 못 해준다? 계약은 할 수 있어.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 임대차 계약, 매매계약, 뭐는 못 해? 등기를 못 해줄 뿐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70조부터 572조, 574조, 575조, 576조 이것을 뭐란다? 권리의 하자라고 그래. 이 권리의 하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추탈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탈 담보 책임. 570조죠. 570조를 뭐란다? 전부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일부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여기 봐봐. 타인의 권리인데 그냥 일부는 가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일부는 반드시 앞에다가 일부란 말을 써야 돼. 그런데 전부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냥 타인의 권리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를 얘기해. 알겠죠? 524조는 수량 부족이요. 그 다음에 일부 멸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용익 권능의 제한. 그 다음에 여기요, 저당권 전세권 행사. 이렇게 행사. 그 다음에 여기는 578조, 579조, 580조, 581조가 있어. 이것을 뭐라 한다? 이 580조, 580조 물건의 하자라고 그래. 물건의 하자. 이러면 이 물건의 하자를 뭐라 한다? 이것을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이란 말하고 물건의 하자하고는 같은 말이지. 어떤 책들을 보면요, 다음 주에서 하자담보 책임, 담보 책임을 그냥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 알겠죠? 달라. 권리하자를 추탈담보라고 하고 물건의 하자를 하자담보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578조고 579조가 있죠? 578조는 경매에서 담보책임, 579조를 채권에서 담보책임, 580조를 특정물, 특정물은 뭐냐? 아파트 101동 101호. 이것을 특정물이라고 그래. 아파트 101동 101호. 그 다음에 581조를 뭐란다? 이것을 종류물이라고 그래. 종류물. 알겠죠? 종류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510조, 572조, 574조, 575, 576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한번 봐봐요.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렇게. 용익권능에 제한,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럼 이것을 쭉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란다? 전부 타인의 권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타인의 권리일 때, 타인의 권리일 때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요, 이행이익 배상을 해. 이행이익 배상이요. 원래 여러분요, 담보책임은 법정 책임세에 있어서 신뢰이익 배상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타인의 권리에서는 이행이익 배상을 해.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겠죠.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 일부라고 돼 있죠? 일부고 부족이고 일부란 말 있죠? 일부, 부족, 일부, 여기에서 뭐가 나냐? 대금 감액이란 말이 나와. 대금 감액. 이러면 대금을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대금을 감액하려면 감액할 게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부라는 말이나 부족이란 말이나 일부라는 말이 있어야지 대금 감액이란 말이 나와. 그래서 대금 감액은 572조고 574조에서만 대금 감액이 있고 나머지는 대금 감액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데서 대금 감액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틀린 것이에요.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죠. 행사를 뭐란다? 이걸 경매라고 그래, 경매. 그럼 봐봐. 우리가 저당권이나 전세권으로 경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란 말은 우리가 여러분들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사고 판다, 모르고 사고 판다. 알면서 살 수 있고 모르고 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수인은 선이 악의를 불문해. 선의하고 악의. 매수인은 왜냐하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할 수 있고 알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용익권능은 뭐냐? 여기가 전세권이에요. 봐봐. 그냥 전세권이 있으면 그냥 용익권능이야. 그런데 전세권에 있어서 경매가 되면 576조예요. 전세권이 있어 575조. 전세권이 한 경매가 돼 576조. 말이 달라진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권리하자에서는 뭐냐? 매수인은 선의이냐 악의이냐만 따져. 선의이냐 악의이냐만 따져. 선의인데 과실이냐 없냐 안 따져.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선이죠? 선의는 앞날.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악일은요, 악일은 계약을 체결한 날,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이 말이죠. 1년. 선이냐, 악이냐를 어떻게 구별하냐, 구별하냐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구별을 해. 그래야 계약을 체결할 때 전부가 타인이라는 것을 알았느냐, 악이, 몰랐느냐, 선이. 알겠죠? 일부가 타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느냐, 악이, 몰랐느냐, 선이. 그러니까 선이, 악이는 어떻게 구별한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알고 계약했냐, 모르고 계약했냐,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선이는. 악일은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다. 이걸 항상 바꾼다니까. 선이란 말 대신에 뭐라고 한다? 안 날로부터 1년. 악이란 말 대신에 뭐라고 한다? 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저당권 전세권에서는 선이 악이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이게 차이가 난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물건에 하자, 물건의 하자는 선이 플러스 무과실.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이 플러스, 여기는 뭐가 되면 돼? 선이만 되면 돼. 또는요, 악이, 또는 뭐가 된다? 과실, 이렇게. 악이나 과실. 알겠죠? 선이 또는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야. 선이 플러스 무과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니까 안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이야. 6개월. 안 날로부터 6개월이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는 몇 년이다? 1년. 여기는 몇 개월이다? 6개월. 여기는 뭐다? 선이 무과실. 권리는 뭐다? 선이냐? 이건 딱 끊어. 선이인데 과실이 있어도 괜찮아. 알겠죠? 여기는 봐봐. 안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 여기는 권리는 몇 년? 1년. 전체적으로 한번 담아. 우리가 권리가 있고 물건이 있다 이 말이죠. 전체를 지금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보냐면 여기서 570조, 572조, 574조, 575조, 576조가 뭔지를 보는데 그럼 볼 때 뭐냐면 먼저 그림 그려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맞춰가면서 왜 이 그림을 암기하러 가는가 본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그림은 222페이지 강의 노트 보시면 여기서 뭐냐면 570조 전부타인, 572조 일부타인, 그 다음에 574조 수량부족, 그 다음에 575조 용익권능의 제한, 576조 저당권의 행사. 알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580조 특정물. 이 특정물은요, 아파트 101동 101호. 581조는요, 종류물. 여러분, 종류물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봐봐. 여기 책상 봐봐, 책상. 여러분, 책상 그 의자가 한번 봐봐. 얘들이 생긴 게 다 똑같이 생겼죠? 이걸 종류물이라고 그래. 그런데 내가요, 이 책상과 의자를 파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파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요? 여기에 있는 거 몇 세트? 100세트인데요. 그럼 10세트만 내가 사고 싶어요? 10세트. 여기에 있는 거 10개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렇게나 가서 해가지고 10세트만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특정물은요, 반드시 그것이죠. 반드시 그것. 알겠죠? 내가요, 아파트요, 101동 101호를 내가 계약을 했는데요. 레미안 101동 101호를요. 그런데 레미안 101동 101호 가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옆 사람이 뭐라냐? 저기 주공 아파트 101동 101호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시죠.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남께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걸 특정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류물은요, 여기 있는 거 10세트를 갖다 줬더니 한 세트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다른 걸로 하나 갖다 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아무렇게나 좋은 거 그냥 하나 갖다 주면 되죠. 그걸 종류물이라고 그래.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종류물과 특정물은 다른 것이, 이것은 물건에 관한 것이고, 여기는 뭐다? 권리에 관한 것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자, 여기를 그럼 봐. 여기는 뭐가 있다? 대금 감액이라는 거 있죠? 대금 감액. 계약 해제권. 여기 손해배상이라고 있고, 여기는 제척기간. 몇 년 안에 해야 되느냐? 제척기간 이렇게. 제척기간 이렇게요. 여기요,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됐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어요. 대금 감액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이건 뭐냐? 여기선 위에는 선이고 밑에는 악의를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요, 전부 타인의 권리, 그다음에 이 수량부죠? 이렇게. 자, 됐죠? 그럼 이제 위에는 선이고 밑에는 악이에요. 무슨 이해됐죠? 그럼 먼저 와봐. 대금 감액은 누구누구만 있다 했어. 대금 감액은 누구누구만. 일부 부족하고, 일부란 말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일부 타인의 권리요, 수량 부족. 여기는요, 선이고 이거는 악이는 안 돼. 그 다음에 계약 해지하고 수념이상이죠? 여러분, 계약 해지하고 수념이상은 선의는 다 있어. 선의는 계약 해지하고 수념이상은 선의는 다 있어. 선의는 다
매수인이 선인 경우는 다 청구를 해. 계약해자고 손해배상은.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저당권, 전세권 행사는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당권, 전세권 행사는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해자 손해배상을 해.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해제권은, 해제는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하는데 전부가 타인의 거면 목적을 0.1%라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여기는 선악 불문하고 이렇게. 여기도 선악 불문하고 이렇게. 왜 그러냐? 여기는 왜 선악인데 여기는 선이만 되느냐? 우리는요, 타인의 권리는 남의 물건인 것을 알면서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타인의 권리는 남의 거이란 것을 알면서도 계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의도 돼. 여기는 악의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보면 해제권은 여기요. 여기 선악골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요. 재책기한이라는 게 없어. 선악골마하고 계약해지하면 재책기한이 없어. 또 재책기한이 없어. 그런데요. 여기죠. 여기 권리하자는 아까 권리하자는 몇 년이라고 그랬죠? 1년이죠. 선인 언제부터? 안날. 악인 언제부터? 한날. 그래서 선인은요. 안날로부터 1년. 여기서 1년. 여기서부터 1년 이렇게요. 계약을 체결한 날. 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렇게. 여기는 없죠. 여기는요. 특정물과 종류물은요. 안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 여기는 6개월 이렇게 6개월. 여기 1년이고. 자, 지금부터 봐봐. 일단 이걸 가지고 일단 먼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먼저 내가 하고 여기서 설명하려고 그래. 아시겠죠? 문제 이렇게 나와. 다음 주에 담보채무를 설명 맞는 것 같은 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에 있어서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선인 경우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 X. 누구도 할 수 있어? 악의도. 선인 경우에 하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O. 선이잖아요. 여기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전부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는. 이행, 이익 배상. 저기 이행, 이익 배상. 손해배상은 신뢰이익 배상한다. OX, X. 이렇게 나온다니까? 재책기한은 1년 안에 청구한다. OX, X.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 문제 지문이라니까. 일부 타인의 권리는 1번, 선의의 매수인의 경우에 한해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선악골문하고.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O.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한다. OX, O.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 O. 선의인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계약을 해지한다. OX. 여기 선의는 안날이고 악의는 한날이니까 한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선의는 언제부터? 안날. 악의는 언제부터? 한날. 이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먼저요.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지금 내가 얘기하고 그래야만 이걸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고. 여기는 저당권 행사는 선악골문하고 계약해서 선악골문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 뭐라 하느냐? 악의인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 악의인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576조다. OX, O. 그 다음에 여기 이 저당권 행사는 또 뭐가 하나 더 있냐? 선악 불문하고 출제비용 상환 청구. 출제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출제비용 상환 청구권, 선악 불문하고 종료물에는 뭐가 있냐? 종료물에는 선의 플러스 무과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일 때 뭐가 있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해.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완전물 급부 청구. 완전물 급부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완전물 급부 청구. 똑같은 말이야. 이것은 종료물에만 있어. 왜? 여러분 생각을 해봐. 물건이 101동 101호로 아파트로 들어갔더니 하자가 있어. 옆집으로 바꿔주세요. 돼? 안 돼? 안 되죠. 특정물에는 다른 걸로 바꿔달라 말을 못해. 근데 아까 말했죠. 종료물. 책상과 의자가요. 맞아. 하자가 있단 말이죠. 그럼 다른 걸로 바꿔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종료물에만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달라. 이것을 뭐라 한다? 완전물 급부 청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냐? 우리 시험이 아니라 다른 시험에 특정물의 경우에는 하자 없는 물건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하자 없는 물건의 청구는 어디만 있다? 종료물에만 있다. 종료물에만. 아시겠죠 지금? 이게 여러분 지금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알면서 지금부터 봐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모르면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 지금. 됐죠 지금? 자 그럼 그 다음 장 봐봐. 여러분 그 다음 장 보면 담보책임 문제의 예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담보책임 문제의 예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이제 이 표를 보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예상해서 써놓은 거예요. 거기 1번요. 대금 감액. 봐봐. 대금 감액하고 계약 해제, 대금 감액하고 손해배상이 동시에 인정이 되는 거. 그러면 대금 감액은 누구밖에 안 돼? 일부 탄핵 권리하고 수량 부족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항상 일부 탄핵 권리 아니면 수량 부족에서 정답이 나와야 돼. 둘 중 하나. 다른 건 정답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대금 감액이랑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누구의 경우에만? 선의의 경우에만.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 선의의 경우에만 이렇게 돼 있나요?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도 똑같아. 그 다음에 제책기간이 1년인가? 1년. 제책기간이 1년인 거. 알겠죠? 제책기간 1년 이거죠. 아닌 것은 뭐죠? 아닌 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하고 저당권 전세권 행사는 제책기간인 게 있어? 없어. 그래서 그럼요. 여기서 제책기간 1년인 것 이렇게 됐죠? 1년 동그라미하고 X 아닌 것. 1년이 아닌 것. 그것은 뭐다? 써봐 거기다가 1년이 아닌 거. 전부 타인의 권리.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와서 전부 타인의 권리가 시험으로 정답으로. 전부 타인의 권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전부 타인의 권리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의 행사. 저당권의 행사는 제척기하는 것이 있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나머지는 보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요 6번 봐봐. 제척기간이 없는 거 쭉 나와 있죠? 이행이익배상 7번 이행이익배상 뭐가 되었다?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 표를 보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쭉 써놓은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봐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일단 이 표를 먼저 보고 이 표를 보는 방법이에요. 이 표를 보는 방법. 내가 말했죠? 이게 지금 문제 정답이라고. 용익권능에 제한한 대금 감액이 있어 없죠. 선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하죠. 언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선이니까.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니까. 이게 문제 지문이라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문제 지문이라고. 알겠죠? 저당권 전세권 행사는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 X라니까. 알겠죠? 저당권 행사는 선악불문하고 제척기한이 없다니까요. 됐죠? 특정물의 하자의 경우는 완전물 구포를 청구할 수 있다. OX. X라니까요. 뭐만 있어? 종료물의 경우면. 매수인은 누구의 경우? 선인 경우에 하나요. OX. X라니까. 물건의 하자는 뭐를 불문해?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이만 되면 안 된다고.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이게 지금 문제. 이거 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떠들 거란 말이죠. 알겠죠? 1시간이 아니지. 한 30분 동안 떠들 거란 말이죠. 이 하나를 위해서. 알겠죠? 그럼 내가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는 방법을 얘기해. 대금감액 계약의 손해배상이 있죠. 대금감액 계약의 손해배상, 대금감액은 일부 또는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대금감액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선인 경우는 전부가 다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 다 있어. 자, 두 번째, 선인 경우는 다 있어.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 선인 경우는 다 있어. 자, 세 번째는요. 저당권은 뭘 불문해? 선악을 불문해. 자, 세 번째. 자, 네 번째는요.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 이거밖에 없는데 뭐 더 이상 네 가지밖에 없는데 이걸 암기 못 한단 말이에요? 먼저 암기하는 건 뭐다? 대금감액은 일부란 말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대금감액이란 말이 있다.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선인 경우는 다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는 선악 불문한다.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에 있어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전부 타인의 권리에 있어서는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대금감액과 대금감액은 누구만 있다? 일부 부족. 이 말이 있을 때만. 일부 부족. 자, 두 번째는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은 누구는 다 된다? 선인은 다 된다. 저당권은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전부 타인의 권리는 해지할 때는 뭘 불문? 선악을 불문한다. 왜? 전부가 타인이니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이게 끝이에요. 알겠죠? 선인 경우는 안 날로부터, 악인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물건의 하자는 단지 뭘 불문한다? 아니, 뭐가 있어야 된다? 선이 무과실. 몇 개월이다? 6개월. 권리는 몇 년? 1년.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을 배상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 알면 다 끝이에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요, 우리가 9월달, 10월달에 강의할 때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전부 타인의 권리가, 일부 타인의 권리가 소량 부족이란 말이,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말만 지금부터 설명한단 말이죠. 자, 한번 봐. 자, 전부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 이걸 570조. 자, 그러면 이 갑하고요, 을하고요, 2월 1일 계약을 했어. 2월 1일 계약을 하고 3월 1일 날 을 앞으로 등기를 했어. 등기. 그런데 이 갑이요, 계약을 할 때 술이 만취가 됐어. 만취가 된 상태에서 의사 능력이 없죠?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아닌데 여러분들은 법을 배웠으니까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술이 취한 사람하고 계약을 했든 말든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한다?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해. 뭘 보면 가장 간단하냐? 술 취한 사람이 2시, 3시에 술이 가득 취해가지고 신용카드인지 주민등록증인지 운전면허증인지 모르면서 카드 내놓고 물건 사잖아요. 이런 물건을 사도 우리 물건 줘 안 줘? 주잖아요. 그걸 알아야죠. 원래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 뭘 한다? 이 사람은 매도인이라고 그래. 매도인. 우리 것을 병한테 넘기죠? 병한테. 그럼 이 사람은 매수인이라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은요, 매도인이 자기 물건을 결론적으로 자기 물건을 팔았어요? 남의 물건을 팔았어요? 남의 물건. 그걸 전부 타인의 권리라고 그래. 그러면 이 매수인이요? 이 매수인은 누구인 경우요? 이 매수는 선인 경우. 선인 경우는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이죠? 악인 경우도 뭘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재책기간이 있다, 없다? 재책기간 없다. 이거라니까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할까? 이거 하나하나를. 이거 하나하나를 다 암기해야 되는데 다 암기를 못하니까 표로 하나를 보고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이걸 전부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71조는 뭐냐? 571조는 전부 타인의 권리에 있어서 이 매도인은요,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알고 판 거예요? 모르고 판 거예요? 모르고. 이것을 모른다는 마다 선의의 매도인이죠. 원래 담보책임은 누구한테 하는 게 담보책임이다? 담보책임은 원래 매수인이 매도인. 그런데 여기는 선의의 매도인이 자기가 소유자라고 믿은 사람이 이 말이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해제권. 매도인이. 그런데요, 매도인이 자기는 자기 건 줄 알고 팔았는데 결론적으로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매수인이 누구일 수 있어? 매수인이 선의일 수 있잖아요. 매수인이 선이면 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매수인이 이때는요, 이 매수인이 선이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매수인이 선이면 뭐를 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이 악이죠? 그럼 손해배상 한다 안 한다?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571조다. 572조는요, 572조는 일부 타인의 권리죠. 일부 타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남의 물건인 줄 알면서도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해. 남의 물건인 줄 알면서도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봐. 영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2월 1일 날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 그럼 봐.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언제요? 2월 1일 날이요.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죠. 그럼 여러분요,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이 100평 중에서 3월 1일 날 측량을 하니까요. 100평 중에서 30평 있죠? 30평이 누구다? 병소유더라 이 말이죠. 병소유. 30평이 병소유더라 이 말이죠. 병소유. 30평이 병의 거예요. 그래서 30평이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을이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면서 알면서 했느냐, 계약을 체결할 때 알면서 악이, 모르면서 했느냐, 선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 당시에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기서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 모르겠냐? 모르면서 계약을 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측량하니까 100평이 중에서 30평이 병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 타인이라는 것은 30평이 타인, 병일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알면서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30평이 병의 것이라는 것을 만약에 알면서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싸게 샀을 거니까. 모르고 산 사람한테 보호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30평인데 우리는 근데 남의 물건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남의 물건인 것을 알았더라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3월 1일 알았는데 그러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사가지고 을한테 등기해 주면 문제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저러고 졸라서 5월 1일 최종적으로 가서 5월 1일 날 병한테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병이 뭐라냐? 5월 1일 날 내가 심사숙고했는데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절대로. 5월 1일 날 최종적으로 최종 통보를 해. 최종 통보. 병이 갑한테 팔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안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안날은 선의는 안날이잖아요. 안날이고 악인은 계약을 체결한 날이잖아요. 한 날은 언제다? 2월 1일이고
안날 언제냐? 5월 1일이다 이 말이죠. 측량할 때 안날이 아니고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거 사가지고 등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이 그 사실을 알고서 병한테 사가지고 등기해주면 되는데 아무리 병한테 찾아가도 병이 5월 1일 최종적으로 자기는 팔 수 없다고 최종 통보를 해. 그럼 이제는 갑은요 더 이상 30평을 사가지고 을에게 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갑은 더 이상 이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알고 있다. 무슨 알겠죠? 이것을 최종적으로 이것을 안날을 가지 측량한 날을 안날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줄 수 없음이 확실하게 된 날, 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된 날, 그걸 안날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것을 일부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인은 안날로부터 악인은 한날로부터 이걸 몇 조 간다? 이걸 573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574조는 뭐냐? 574조는 수량 부족이죠. 수량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부가 이미 멸실이 됐어. 일부가 3층짜리 건물인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1층이요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경우에 일부 멸실. 그러면 이거 뭐냐?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날이요. 2월 1일 날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자, 3월 1일 날 측량하니까 70평밖에 안 되는 거. 차이가 뭐냐? 여기는 100평은 100평인데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일 것이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여기는요 30평을 취득하면 등기를 다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고, 여기는요 등기를 다 하려고 해도 해줄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차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요 특히 수량 부족이라는 것은 면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수량 부족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요 이 사람이 이것을 알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량 부족이라는 것은 뭐다? 평당 곱하기 100만원, 100만원 곱하기 100평, 100평을요 1억에 샀다 이 말이죠. 평당 100만원, 이것을 평당을 뭐란다? 면적이라고 하죠. 100만원을 뭐다? 가격이라고 하죠.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겠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해. 수량을 지정한 매매. 평당 100만원 이렇게. 이 말이 있어가지고 100평을 했는데 70평밖에 안 되더라. 그랬을 때 대금감의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그랬을 때 대금감의 계약해제 손해배상. 알겠죠? 수량 부족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이걸 수량 부족이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하지 여기서는. 그 다음에 575조는요. 영입권능의 제한이죠. 영입권능. 봐봐. 사용하고 수익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볼까요? 갑의 건물을요. 을이 샀어 2월 1일. 2월 1일 사가지고 을이 뭐라 가냐?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니까 이 집에 있는 임차인하고 전세권자 다 내보내라. 그렇게 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집을 사가지고 이삿짐 싸가지고요. 포장이사 해가지고 이삿짐을 들어오려고 했더니 갑의 집에는 아직 기간이 남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더라. 전세권자가 아직도 전세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군가가 이 집을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는 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지역권이 있다 했는데 지역권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것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제일 흔한 게 뭐죠? 집 사가지고 이사 갔더니 아직도 월세 사는 사람이 남아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용익권능의 제한이야. 전세권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576조는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는 경매 이 말이죠.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 전세권이 있다. 용익권능의 제한이에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했다. 576조. 말이 달라지죠. 알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설명할까요? 576조는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경매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봐봐. 이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했는데요. 저당권이 A 저당권이요. 1억이요. 1억 있는 거 집이 5억짜리인데요. 이 을이 이것을 5억 주고 산 경우가 있고 4억 주고 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4억 주고 샀다는 말은 내가 1억을 끌어안았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담보 책임이 있어 없어? 없죠.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근데 5억을 다 주고 샀어. 5억짜리 5억 다 주고 1억 갚으라고. 그리고 이 등기 말소하라고 돈을 줬단 말이죠. 근데 이놈이 돈만 먹고 도망갔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5억 주고 샀는데요.
처음부터 경매가 되죠? 처음부터 경매가 돼서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열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요. 옳은갑한테요. 책임을 져라 이렇게.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만약에 처음에는요. 우리 소유권을 취득했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나중에 경매가 돼가지고 우리 소유권을 상실을 해. 의리 상실을 해. 처음에 취득했는데 경매가 돼가지고 상실을 해. 나한테 등 깼어. 그 자기가 돈 갚는데 안 갚아서 나중에 경매가 돼.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을이요. 5억 주고 샀는데 1억 때문에 경매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을이 다시 또 1억을 갚아갈 수 어쩔 수 없이. 그럼 이 사람은 얼마 주고 산 거야? 6억. 그러니까 1억 받아와야 되겠죠? 누구한테 받아와야 돼? 갑한테. 그것은 뭐냐? 출제 비용 상환 청구라고 그래요.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여러분 출제란 말이 뭐냐? 내 주머니에서 돈이 다 지나갔다 이 말이죠. 재산이 나갔다. 날 출제. 알겠죠? 그 비용을 내가 다시 나한테 돌려달라 이 말이죠. 이렇게. 이것을 576조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세권만 있다 575조 영인권능의 제한이야. 전세권자가 경매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을 못했다 576조라고. 이런 봐봐. 여러분 가등기를 배웠죠. 가등기를 배웠잖아요. 자, 1번 이렇게 갑이죠. 2번요. 2번 을이 이렇게 가등기가 돼 있어.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3번 병이 샀어. 병이 샀다고. 그런데 가등기에서 이 사람이 을이요 본등기를 해버려. 본등기. 을이요 본등기를 해. 을이 본등기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듣기를 직권으로 뭐가 돼? 병은 직권으로 말소가 되죠.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했다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저당권이 있는 거 취득했다가 경매가 돼가지고 없어졌죠. 가등기가 있는 거 취득했다가 본등기가 돼서 없어지죠. 구조가 똑같잖아. 구조가.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매수했으나 본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 그것을 뭐란다? 576조 담보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576조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물하고 특정물을 먼저 봐봐. 물건의 하자죠? 이 물건의 하자를 뭐라 한다? 물건의 하자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해. 하자 담보 책임. 그럼 여기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자. 여기서 하자는 주관적 하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주관적 하자가 아니고 이것을 객관적 하자를 얘기한다. 객관적 하자. 객관적 하자가 뭐냐?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에 나와 있는 것. 자,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러분 여기 딱 보면 우리 지금 이 학원이 있죠. 학원 지금 강의실이요. 지금 더워. 1번 덥다. 2번 마일드하다. 3번이 약간 춥다. 몇 번이에요? 1번 덥다. 3번 약간 춥다. 봐봐요. 3번, 1번이면 3번 다 나오잖아요. 이걸 주관적이라고 그래. 이걸 주관적. 그러니까 어느 사람한테 맞춰놓으면 나중에 싸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 나중에요. 여름에요. 싸움 일어난다니까요. 왜? 한 사람은 틀어가고 한 사람은 끌어가고. 작년에도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뭐죠? 갱년기가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야 된다고 저 뒤에 가 있고. 알겠죠? 어떤 사람들은 춥다고 해서 더 이상 틀지 말라고 하고.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지, 이게. 그럼 누구한테 맞춰야 되지? 이거 주관적 하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갱년기가 있어도 조금 더 양보하고, 갱년기 없는 사람도 조금 더 서로 양보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당히 시원한 성으로 이해해야지. 덥다고 놔두면 열받잖아요. 추운데 계속 틀어보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싸움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가 또 주관적 하자는 안 돼. 그래서 주관적. 누구한테 맞출 거예요, 그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적 하자죠. 이러면 저기 우리 에어컨 있죠? 냉난방기죠? 저기 옆에 보면 뭐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붙어있지? 일단 한번 봐봐. 거기 보면 전기료는 얼마로 들고 하루에. 그 다음에 냉방 능력 얼마고 난방 능력 얼마고 쭉 다 돼 있단 말이죠. 저걸 뭐라냐? 검사 성적서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대로 성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봐야지. 저거대로 성능이 나온다. 10분을 여기 이 정도 강의실에 이 정도의 학생들, 수강생들이 있을 때 10분을 오퍼레이팅을 했을 때 만약에 온도가 만약에 플러스 10도가 올라간다. 그런데 정말로 10도가 올라간다. 그럼 하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간다. 하자가 있는 거죠. 이걸 객관적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하자가 아니다. 주관적인 하자가 아니다. 무슨 하자다? 객관적 하자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번이고 2번은 확대 손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확대 손해요. 그럼 확대 손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확대 손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거 보면 이거 봐봐. 건물을 샀는데 옥상이요. 크랙이 가가지고 비가 샌단 말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옥상만 크랙이 간 게 하자가 있는 게 아니죠. 비가 새니까 어때요? 밑에 있는 집, 벽에 있는 벽지가 다 젖죠?
그럼 손해배상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걸 확대손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옥상만 금이 가면 괜찮죠. 수리하면 되지. 근데 밑에 집까지 하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것이? 확대손해예요. 그럼 뭐냐? 확대손해가 되면 의무 위반이 있어요. 의무 위반. 의무 위반 플러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귀책 사유. 여러분요, 우리가 집을, 하자 있는 집을 파면 안 되죠. 하자 있는 집을 팔았다는 것을 의무 위반이라고 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그랬을 때 확대 손해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러분, 지금 물건의 하자, 이것은 아마 강의 노트에 없는 것 같던데. 없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 어디가 혹시 만주골판 나온 데 없어? 만주골판? 만주골판 없네. 있네, 만주골판. 221페이지 맨 위에. 221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 보면 만주골판이 있죠? 어마무시한 게 하나 있네. 알겠죠? 자, 여기요. 여기를 이제 쓴다. 여기를 쓴단 말이죠. 알겠죠? 여기 종류물에만 뭐가 있다? 선이 뭐가 있을 때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고 완전 부청권이 있고, 물건의 하자를 뭐라 한다? 하자 담보 책임이라 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냐면, 우리는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그것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라고요. 무과실 책임.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 청구할 때,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다. 과실이 있더라도 여기서 과실상계를 하면 안 돼. 과실상계. 매수인한테 과실이 있다. 그래서 과실상계하는데 왜? 과실상계하면 서로가 잘못이 있어야지. 우리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 과실상계한다 그러죠? 6대4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6이고 이 사람이 4일 때 6대4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아무 잘못 없는데 6대4 그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무과실이란 말은 매도인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데 과실상계하단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이때는요, 매수인의 잘못을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이렇게. 과실상계는 안 되지만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거예요. 과실상계는 안 되지만 이게 여러분요, 물건의 하자에 관한 것이에요. 물건의 하자.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가 법률적 장애 있죠? 법률적 장애를 뭐라 한다? 법률적 장애. 이것을 뭐라 한다? 물건의 하자하고 똑같이 봐. 판례가 법률적 장애를 물건의 하자하고 똑같이 봐. 다섯 번째요, 물건의 하자죠? 이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서 담보 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 안 져. 경매에서 담보 책임 없어. 물건의 하자. 이 다섯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해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너무 추사 김정희체로 써가지고 잘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알겠죠? 이거 지우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하나 촬영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돼. 핸드폰으로. 알겠죠? 다른 것은 다 우리 시험에 한 번씩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요. 이 부분. 알겠죠?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직 안 나왔을 거라고. 무과실 책임이고, 매수인한테 잘못이 있어도 과실이 상계가 안 된다. 그런데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과실 상계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법률적인 장애 있죠? 이런 봐.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경락을 받았는데, 땅을 샀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법률적 장애라고 그래. 그 법률적 장애를 권리의 하자로 볼 것인가, 물건의 하자로 볼 것인가. 판례는 물건의 하자하고 똑같이 봐. 물건의 하자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서는 담보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경매 봐봐. 우리 집에 유리창이 2장 깨졌어. 우리 집 유리창이 2장 깨졌는데 그것을 경매에 붙이려고 그래. 우리 집이 경매가 됐어. 그럼 내가 깨진 유리창 2장 더 새롭게 끼워가지고 경매를 당해야 돼요. 열받으니까 돌 던져가지고 3장 더 깨고 경매 당해야 돼. 3장 더 깨고.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물건을 경락을 받았는데 그 집에 임차인이 없다고 해서 경락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거기에 전세권이 소멸된다고 해가지고 경락을 받았는데 전세권이 있는 거예요. 유치권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락을 받았는데 유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권리하자라고 하죠. 그럴 경우에 경락받은 사람이 담보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1번이 뭐고 2번이 뭐야? 이 두 개. 주관적 하자가 아니고 객관적 하자. 객관적 하자. 카탈로그 있죠? 검사 성격서. 카탈로그 검사 성격서. 알겠죠? 이들 카팔로 뭐 이상하게 돼 있네요. 카탈로그 검사 성격서. 알겠죠? 카탈로그 아니죠? 카탈로그? 뭐 아무튼 암기나 써. 알겠죠? 검사 성격서. 알겠죠? 이렇게. 의무 위반 플러스 기재사유. 확대선이죠? 이렇게. 된다요, 지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자, 적당했나요? 적당했어요? 오케이. 안 지울 테니까 일단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봐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담보책임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죠?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고,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중에서 여기 있는 것만 좀 여러분이 암기하고, 나머지는 이걸 하면 되죠. 전부 타인의 권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일부 타인의 권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수량 부족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알아, 이 말이죠. 그걸 알고 나서 이 표만 보면 돼. 그건 되게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수량 부족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만 알고 이 표만 암기하면 된다니까. 특정물이다, 종류물이다. 이게 종류물이잖아요. 이 종류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 하자 없는 물건, 완전 물고 부천고. 그럴 때는 반드시 매수인은 뭐다? 선이 뭐가 있어?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건 알아야 되죠. 권리하자는 몇 년이다? 1년이다. 선인 언제부터? 안날. 악인 언제부터? 한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전부 타인의 권리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일부 타인의 권리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타인의 권리에서는 손해배상을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 배상을 한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연사가 외치는 것은. 동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뭐냐? 경매. 이형 보는 거 다 봐, 그냥. 경매. 경매는 뭐냐면 이런 것이 봐봐. 경매는요, 이렇게 가외 물건이 있죠? 갑 있고 을이죠. 을을 채권자죠. 채권자고요. 이 사람 뭐라 한다? 저당권자죠. 저당권자요. 이 사람 뭐라 한다? 채무자죠. 그럼 채무자가 될 수 있고 물상보증인이 될 수 있어. 알겠죠? 그런데요, 이 집을 경락받은 병이요. 병을 뭐라 한다? 경락인이죠. 여러분 경락인을 뭐라고 그래요? 경락인을 매수인이라고 하죠. 채무자를 집이 팔린 사람 뭐라고 한다? 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누구한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알겠죠? 매수인 매도인한테. 그러면 담보 책임에는 뭐가 있다? 대금 감액청권이 있고 계약 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있고 제체가 몇 년이다? 1년이잖아요. 여기에서 대금 감액이나 계약 해제는 있을 수 있지만 원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없어. 왜? 우리 집이 내가 경매를 팔고 싶어 판 것도 아니고 법에 의해서 강제로 팔린 거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집 팔린 사람한테 너가 책임까지 져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있다. 예외적으로. 왜냐냐? 이 집에 물건에 비가 새거나 권리의 하자가 있단 말이죠.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가 있어. 그런데 경매가 되니까 이 사람이 에이 잘 됐다 하고 그냥 놔뒀어. 고지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만 책임을 져. 이 채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서 이 집에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 알아. 알면서 고지하면 건물값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고지하지 않고 경매를 청구했어. 알겠죠? 그랬을 때만. 그러니까 원칙은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없어. 원칙은. 알겠죠? 그런데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을 때만 손해배상이 있어. 자, 두 번째. 이때의 경매는 경매뿐만 아니라 공매, 경매나 공매도 한국 자산관리공사 하는 거 있죠? 네. 공매나 경매. 그래서 공경매라고 얘기해. 사경매 안 돼. 사경매. 개인이 하는 거 사경매. 개인이 하는 경매에서는 이런 것은 절대로 없어. 공매나 경매에서만. 그 다음에 이것은 권리의 하자고 무슨 하자가 있어? 물건의 하자가 있죠? 이 물건의 하자를 뭐라 한다? 법률적 장이라고 하죠? 법률적 장애. 이런 경우는 담보 책임이 없어. 권리의 하자일 때만 담보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경락받은 물건에 물건이 하자가 있는 것은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해요.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100평인 줄 알았더니 평수가 부족해.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권리하자죠. 권리하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물권의 하자 또는요 법률적 장애가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고 권리하자가 있을 때만. 아까 말했죠. 건물이 경매가 됐는데 유치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유치권이 있거나, 임차인이 없다고 했는데 임차인이 있거나, 토지에서 지상권이 없다고 했는데 지상권이 있거나, 그랬을 때만 책임을 지고, 법률적 장애다, 물권의 하자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러면 채무자가 매도인이니까 1차적으로 책임을 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채무자가 매도인이 하면 책임이니까. 왜냐면 이 채권자, 저당권자는요 2차적으로 책임을 져. 만약에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못할 때만 책임을 져. 2차적으로. 이게 중요해. 이걸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가끔 시험에 잘 나와. 우리 시험에 한 3번 정도 나왔어. 알겠죠?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누구다? 채무자. 2차 누구다? 채권자가 책임진다. 물권의 하자, 법률적 하자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을 때만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채권. 채권에서 한번 채권. 채권을 봐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갑이한테 1억을 빌렸어. 이자 100만 원.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쓰고 돈을 갚으라고. 그런데 갑이요, 이것을요, 을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병한테 넘기고 싶어. 채권을 팔아. 그럼 이건 우리 채권도 사고 팔고 하잖아요. 네. 알겠죠? 파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걸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해. 자력을 담보한다는 말, 이 말이 중요해. 자력을 담보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만약에 갑이 을한테 뭐라냐면 갑이 을에 대한 채권 1억 원을 병한테 팔면서 너가 만약에 을한테 갔더니 을이 돈이 없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 말이야. 이걸 자력을 담보한다고 그래. 을이 원래는 팔고 나서 돈이 있든 없든 그건 너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병이 물어보죠. 만약에 을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요. 대신 내가 돈을 줄게요. 이렇게. 그걸 자력을 담보한다고 그래. 자력을 담보한다. 됐죠 지금? 그런데 언제냐? 이 갑이 을한테 팔 때 5월 1일 날 판 경우가 있고 5월 1일 날 10월 1일 날 판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5월 1일 날 판 경우는 뭐다? 이행기 전이죠. 이행기 전에 파는 것이고 10월 1일 날 언제다? 10월 1일 날은 이행기에 파는 거죠. 이행기. 이행기에 갑이 병한테 판 경우가 있고 5월 1일 날 이행기가 되기 전에 파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을이 돈이 없으면은 내가 책임질게요. 이 말은 이행기가 되기 전에 5월 1일 날 갑이 병한테 팔았어. 5월 1일 날. 그럼 병은 5월 1일 날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언제 돈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럼 언제 을한테 돈이 있어야 돼? 10월 1일이죠. 그래서 이행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 추정이야? 본다 그러면 큰일 나. 우리 시험 한번 나와서 본다 그러면 안 돼. 추정 안 돼. 이행기의 자력을 담보해. 이행기의 자력. 아니 왜냐면 5월 1일 돈 받지 못하잖아요. 이행기가 되기 전이니까. 그런데 이행기에 도달했어. 이행기가 됐어. 그럼 당장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당장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당장 돈 받을 수 있으니까 10월 1일이 뭐다? 이행기죠. 그러면 언제요? 언제 10월 1일은요? 그러면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 계약 체결 당시. 왜요? 10월 1일이 지나면 이행기가 지나면 언제든지 가서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돈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이 계약한 날 가서 돈 받으면 되죠. 그럼 너 오늘 가? 그럼 오늘 만약에 그 사람이 돈 없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행기에 도달하면 계약 체결 시. 이행기 전이면 언제? 변제기 또는 이행기의 자력을 담보한다. 변제기 또는 이행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 이렇게 추정 이렇게.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채권법이죠.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어 없어?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죠? 그래서 뭐란다?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뭐라 한다? 배제하거나 배제, 감소시키거나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을 뭐한다? 증가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 책임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어. 합의로. 그러면 현재 있는 담보 책임에다가 더 감행할 수 있어. 더 증액할 수도 있어. 증가시킬 수도 있어.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현재 있는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담보 책임에다가 더 무겁게 할 수 있고 더 가볍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아예 담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한 20년 정도 된 빌라를 매매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20년 정도 됐으면 하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계약한단 말이죠. 오늘 매매 계약 체결 오늘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하자든 이미 오늘 이후에 발생한 하자든 지금 현재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 하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할 수 있어. 그걸 뭐라 한다? 맞아. 담보 책임을 배제한다. 담보 책임을 면한다. 이런 약속을 해. 그러면 하자가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보 책임을 없다. 면제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매도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 이런 빌라 같은 데 가서 보면 수도꼭지가 어디가 하나가 잠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 산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수도꼭지 열었더니 밑에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물 샌다고. 그러면은 수도꼭지를 잠가놨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자가 있는 것을 매도인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그럼 그건 나한테 알려줘야지. 그것은 그걸 알려주지 않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담보 책임을 면제한다고 했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한 달 전에 수리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달 전에 수리했어. 수리했는데 수리해가지고 기사가 가지고 다 수리를 했어. 아직 근데 그때 비 올 때 비가 새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아직 비가 오니까 모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담보 책임 면제하고 그랬죠? 나중에 비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하자가 있는 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왜? 수리가 다 된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비가 새죠. 그럼 담보 책임 면제한다겠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담보 책임을 면제한다고 그래. 그런데 아무리 담보 책임을 면제한다고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경우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그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상당히 좀 복잡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볼 때는 우리가 9월달 10월달 볼 때는 담보 책임은 20분도 안 돼서 끝나버려요. 20분이면 10분도 안 돼서 끝나버려요. 왜? 이 표현하면 그래가지고 설명하니까. 알겠죠? 지금은 막 이게 막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복잡하게 들어서 간단하게 끝난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자, 문제 한번 봐. 문제 248번 한번 봐봐. 248번. 페이지 184, 248번. 자, 봤어요? 자, 248번 한번 봤죠? 자,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니까요. 자, 보죠. 자, 248번 봐봐. 봤죠? 1번, 매매계약 당시. 계약 당시가 중요하죠? 이미. 일부가 멸실, 일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이미, 일부. 그러면 뭐야? 여기 봐봐. 일부.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선의인 경우만 대금감에 계약해줘, 손해배상.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걸 지금 묻는 거냐니까. 선의 매수인은 대금감에 청구할 수 있다. 맞죠? 2번,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이 전세, 여기. 전세권으로 경매가 되면은 여기 576조. 경매되었고 전세권만 있으면은 그 집을 내가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전세권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 선인 경우면 계약해제, 손해배상.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됐다. 선의 매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하나여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 3번.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 출제 동력, 출제. 여기 봐봐. 출제 비용. 뭐를 불문하고? 선악. 출제로서 보존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봐봐. 매수인은 그랬죠. 앞에 줄고 동그라미 해봐. 매수인은 동그라미 해봐. 근데 거기에 지금 무슨 말이 없어? 선이다, 악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그냥 매수인 그러면 써 거기다가 선, 악, 불문. 선이 악의를 불문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생하죠.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후 하자가 발견되죠. 그럼 여러분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에 대해 종류. 여기 종류물이잖아요. 종류물이죠. 그런데 후에 하자가 발생하죠. 그럼 뭐다? 선이 무과실이죠. 왜? 우리가 물건에 하자는 봐봐. 항상 뭐라 했어? 선이 무과실이죠. 여기 줄거 하자 없는 물건 청구 줄거. 하자 없는 물건 청구 이퀄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것을 뭐라 한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렇게. 자, 5번.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일부가 권리의 일부가 타인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일부가 타인이면 선악불문하고 대금감해. 선인 경우 계약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이다. 무슨 이익 배상이다? 이행이익 배상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 줄 것이고 그것을 뭐란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좀 됐나요? 자, 249번 한번 봐봐. 249는 1번 매매의 목적에는 권리 전부. 권리 전부. 여기 봐봐. 전부 그러면 여기를 봐. 대금 감형 없죠? 해제는 선악불명이죠. 손해배상은 누구만 된다? 선이죠.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이다. 악의의 매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자, 2번요. 매매 목적은 권리의 전부가 행위에 속하죠. 전부.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면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이죠. 이행, 이익이죠.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죠. 일부는요. 일부면 뭐다? 선의는 언제부터? 안날. 악의는 언제부터? 한날. 그런데 여기는 선의 동그라미 계약 한날 틀렸죠. 뭐라고 한다? 안날 이렇게. 4번.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 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퀄 물건의 하자라고 얘기해. 물건의 하자. 이것을 법률적 장애죠. 법률적 장애를 뭐라고 한다? 물건의 하자라고 얘기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물건의 하자죠. 이 물건의 하자인데 항상 우리가 하자가 있냐 없냐는 것은 언제를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성립시를 기준. 계약 성립시. 5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 그다서 아파트 분양. 그럼 아파트 분양은 어떻게 하죠? 평당 100만 원이죠. 평당 100만 원. 그것을 아파트 분양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그래. 여기 봐봐. 수량을 지정한 매매. 선인 경우 안에서 대금감의 계약 해제 손해배상.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금도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됐죠? 자요. 252번을 봐. 252번. 거기 보면 갑과 을은 갑소의 토지 1필지를 200평이나 생각하고 수량 지정 매매를 기했다. 줄고 수량 지정 매매 평당 100만 원. 처음부터 30평이 부족. 여기 봐봐. 그럼 여기 수량 부족이죠? 선인 경우 대금 감액, 선인 경우 계약 해제, 선인 경우 손해배상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그 말이 없으면 그놈이 정답이야. 선이 동그라미. 맨 끝에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 그 다음에 2번 을은 가액에 줄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줄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써.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전부가 불능했다. 전부. 근데 여기는 뭐죠? 일부가 부족하죠. 일부. 그러니까 대금 감액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아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담보책임이다. 담보책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 3번도 안 돼. 2번, 3번 중에. 그래서 수량 부족의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가 없어. 뭐로 간다? 담보 책임으로 간다. 그래서 선의의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을은 한날 OX, X 언제부터? 안날이다. 왜? 앞에가 뭐니까? 선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안날 이렇게. 자, 256번을 봐봐. 을은 가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X 가옥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가옥이 저당권 실행으로 병행해. 저당권 실행 경매 259번 1번 X가 여러분 봐봐. 경매는 뭐라고 써? 경매 여기 이제 봐. 여기 보라고. 그럼 경매는 뭐라고 써? 경매는 사경매는 안 되고 권리의 하자는 되고 물건의 하자 법률적 장애는 안 되고 1차적으로 채무자 2차적으로 채권자가 책임지고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이제 보고 지금부터 보는 거야. 1번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담보책임 누구다? 채무자 갑이다. 1차적.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 담보책임이 있어 없어? 없다. 그 다음에 3번 가옥의 부분파손 뭐라고 그래? 부분파손 뭐라고 해? 권리하자야 물건의 하자야? 물건의 하자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 다음에 X가옥의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 줄고 선순위 저당권 담보책임 문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냐? 안 돼. 된다 틀렸어. 옆줄 거 써. 말소 기준 권리이므로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야. 저당권은 선순위 저당권이 필요 없어.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이므로 당연히 소멸.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
그러니까 당연히 소멸하니까 하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5번 X가옥의 권리 흠결을 알고 있는 값이 흠결을 알고 있는 값 줄고 알고 있는 값이 경매 신청하죠? 경매 신청? 알고서 경매 신청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아까 말했죠? 알면서도 알리지 않는 경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57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257번 뭐라고 나오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대금 감액청권과 손해배상. 봐봐.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 여기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 그럼 대금 감액하고 손해배상이 다 같이 인정돼야 되니까 두 개밖에 없다. 대금 감액 있는 거.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수량 부족하고. 누구인 경우만? 선의인 경우만. 그래서 일부 타인하고 수량 부족 중에서 선의인 경우만 찾으면 돼. 선의인 경우만. 알겠죠? 그럼 몇 번이야? 몇 번이요? 정답 1번이네. 갑이 올로부터 100평을 매수했는데 그럼 꼭 100평인데 수량 지정할 말이 없네. 10평이 병소유. 일부 타인의 권리네. 일부 타인. 10평이 병소유 줄거 봐. 10평보다 일부. 병소유보다 타인. 알겠죠?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선의. 일부 타인의 권리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네. 알겠죠? 지금 됐나요? 자, 258번을 봐봐. 하자담보.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건 매수인의 권리 중, 매수인의 권리 중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권리의 일부가 타인이죠? 권리의 일부가 타인? 그럼 뭐다 이것은? 여러분 앞에 하자 치워. 그냥 담보 책임이야. 담보 책임에서 하자 치워. 담보 책임에서 이 말이죠. 매수인의 다음 권리 중 악의의 매수인도 봐봐. 그러면 악의가 되는 거 그다음 4개를 써봐. 일부 타인 써봐. 조그맣게 일부 타인. 그 다음에 전부 타인 플러스 일부 타인 플러스 대금 감액. 일부 타인 플러스 대금 감액. 그 다음에 점 찍고 전부 타인 플러스 해제권. 전부 타인 플러스 해제권. 했어요? 했어? 세 번째요. 저당권 행사 플러스 3개. 계약해제, 손해배상, 출제비용 이 정도만. 계약해제, 손해배상, 출제비용 이렇게 3개.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악의도 되는 거. 일부 타인에서 대금 감액, 전부 타인에서 계약해제, 저당권 행사에서 계약해제, 손해배상, 출제비용 이렇게. 했나요?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에요? 대금 감액이네. 일부 타인. 알겠죠? 이렇게.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됐나요 지금? 알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별것도 아니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잠깐 1분만 쉬었다가요 뭘 보냐면 조금만 볼 거예요. 환매권하고 교환만 한 10분 정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